중개사 일을 오래 하다 보면요, 감사한 손님도 많이 만나지만 가끔은 아주 독특하신 분들도 만나는데요. 때론 상식에서 살짝 벗어나시는 그런 고객들도 만나게 돼요. 고객은 백인백색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해프닝도 있답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집을 비워놓고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 해요. 집을 빈집 상태로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할 때 주의할 점과 제가 경험했던 아주 대박 사건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YGP 리얼터 공인중개사 김성경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빈집 상태로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맞추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오피스텔과 다르게 아파트는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로 중개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금융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상태로 집을 중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매도자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 빈집 상태로 매물을 내놓을 때 주의하실 점 3가지 정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관리만 잘 하실 수 있다면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빠른 거래를 원하게 되는데요.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야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이 보아야 계약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부동산에 내놓게 되면 그 내놓은 부동산 수만큼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빈집일 때는 보기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중개사 간에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는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번 집을 보여주러 오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 비번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지 주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중개사님들이 빈집을 보고 나올 때는 전등이 꺼졌는지 그리고 창문이 잘 닫혔는지 잘 확인하고 나오시는 게 대부분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는 집 상태로 여러 부동산이 드나들다 보면 간혹은 누군가 실수로 전등을 켜놓는다던가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었다가 보고 나올 때 닫지 않아서, 특히 여름 같을 때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인분께서는 매번 오실 수는 없지만 비번을 줄 때 반드시 중개사에게 집을 보러 갈 때 카톡이든 문자든 간단하게라도 노티스를 좀 하게끔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집은 대부분 청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요. 바닥 상태가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보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젖은 발로 그 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질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셔서 바닥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청소를 좀 하시고 A4 용지 같은 걸로 안내문을 써 놓으신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슬리퍼를 좀 가져다 놓으시면 집이 오염되는 것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끔 제가 가서 A4지를 좀 붙여 놓기도 하고요. 임대인께 슬리퍼를 좀 갖다 놔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그러면 훨씬 저 말고 다른 부동산들이 왔을 때도 더 조심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단 안 됩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황에서는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도자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주고받은 계약금의 범위를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법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뒤집는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면 매도자 매수자 간의 신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테리어 하기보다는 중도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도금 지급이라는 건 거래 관념상 채무를 일부 이행한 행위로서 계약의 구속력을 확정짓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후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도금 들어간 이후에 계약 해지는 위약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면 이 용어부터가 아주 중요하고 그 용어로 볼 것인지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쉽게 표현을 하면 중도금이 들어가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은 보다 안정감 있게 이행되는 조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이것도 현장에서는 참 난처한 문제인데요. 원칙은 안 됩니다. 간혹 비어 있으니까 이사 전에 청소를 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새로 산 가구나 가전제품을 배송받는다든지 이런 협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인 저는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면 인심이 없다느니 야박하다느니 융통성이 없다느니 아주 팍팍한 중개사 취급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집이 아니었다면 누군가 살고 있다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그 빈집에 메리트가 있어서 또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협조받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주인께 여쭤보면 주인분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에서 너무 쉽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인분들은 마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다음 올 분과 좋은 거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직접 거절은 못 하시고 제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거절을 미루십니다. 저보고 대신 거절해달라고 하시는데 꼭 끝에 하시는 말씀이 그 대신 문제가 생기면 저보고 책임지라고. 아유, 정말 제가 중간에서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대형 평수의 아파트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잔금을 하기 전에 생겼던 아주 대박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도자님은 이제 이 집에서 오래 사셨고 이제 전원 생활을 하러 지방에 집을 지어서 이미 이사를 가신 상태였고요. 이 집은 이제 처분해서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 상태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매수자님 한 분이 오셔서 저랑 이제 한 달 동안 집을 총 3번 정도를 보셨거든요. 처음에 와서 볼 때는 이제 크기랑 위치랑 뭐 전망과 상태 이런 걸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2주가 있다가 한 번 더 오셔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집과 본인 집을 지금 합가해야 되는 상태인데 부모님이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 짐을 좀 먼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넣어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잔금 전에 짐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 말씀드렸고 매도자님도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1주인가 2주인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러 오셔서 제가 보여드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도 정상으로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 댁은 중도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합가하는 상황이었고 매수자님 현재 전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자금이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이라 보통 매매에는 중도금을 넣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계약금 후에 바로 잔금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해놨었는데 이제 잔금하기 한 3일 전쯤에 우리 매도자님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이제 매도자님도 이 집에서 오래 살았고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혹시라도 잔짐 같은 거 빠진 게 있나 싶어서 둘러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러 3일 전에 오셨는데 글쎄 세상에 거기에 이삿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 매수자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매수자님은 제가 전화한 순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막 같이
같이 화를 내면서 뭐 내가 잔금 문제없이 할 건데 비어있는 집에 협조 좀 바라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잔금하면 되지 않냐, 아 싫으면 계약 해지해라,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비번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비번을 어떻게 알았냐, 짐은 어떻게 넣었냐 했더니 그거는 대답 안 하시고 막 얼버무리세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저의 말을 이렇게 가로막으시고 막 이러셨는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왔을 때 부탁을 하셨을 때 안 됐잖아요. 세 번째 오셨을 때 저는 이제 빈집을 볼 때 비번을 누를 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가리면 또 같이 온 손님을 또 의심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좀 예의를 갖춰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혹시 세 번째 오셨을 때 계획을 하고 오셔서 비번을 보지 않았나, 의도적으로.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아무도 비번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집엔 짐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매도자님은 난리가 나신 거죠. 그리고 매도자님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연륜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칙에서 굉장히 많이 어긋나는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매도자님은 이 집을 꼭 팔고 싶으셨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본인은 지금 이미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고 빨리 정리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었고, 매수자 말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빼고 다음 매수자를 또 기다리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3일 후에 잔금만 정상으로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이해하거나 용납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3일을 기다리는데 저도 매도자님도 정말 그 3일이 너무 길고 너무 불안한 상태로 잔금날이 왔어요. 잔금날이 왔는데 오히려 이 매수자님과 매도자님이 만나서 그 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매매 잔금 정상적으로 다 치루었고 소유권 이전 서류 주고받았고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는 됐어요. 매도자님의 배려로 일이 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매도자님이 문제를 삼으려고만 하면요, 명도 소송,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계약 해제, 사기나 횡령에 따른 형사 고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다행히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감사한 상황이었고요. 매수자님도 본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한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만 하면 어쨌거나 매도자님은 직접 매수자님한테 화를 못 내니까 저한테 화를 내실 거고, 매수자님도 역시 매도자님과 잘못 이야기를 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본인은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 않길 바랬을 텐데 저한테 이제 방어적인 자세로 엄청나게 욕도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어차피 내가 이사할 건데 빈집인데 협조 좀 해주면 뭐가, 그러면 계약 깰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제가 중간에 샌드위치를 껴서요, 들은 욕만으로도 저는 아마 장수할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아직도 오싹합니다. 결론은 빈집을 이유로 사전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서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적어지고요. 이런 경우에도 비번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는 중개사가 동행을 하거나 집주인이 동행을 하거나 해서 문을 열어주고 청소나 아니면 가전제품, 가구들이 배달이 완료가 되면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비번을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전혀 정반대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주 미미한 어떤 매너의 문제로도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어제 됐던 비번이 오늘 안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수도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비번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냐? 라고 또 서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가 양해하고 양해받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한 조건이라도요, 서로가 합의만 되면, 그리고 이행만 잘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이상한 조건도. 그러나 한쪽에서 이걸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고가의 상품이고 또 내 삶의 터전의 이동이라는 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계약에서 문제가 생겨서 틀어지게 되면 당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고객님들이 일일이 예상하고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중개사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저희 중개사들은 매일 이사시키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중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커트할 거 커트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조율하는 것이 저희 중개사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빈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3가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